괜찮을까? 자, 78쪽의 질문. 많이 쓰고 있어? 자, 또요. 77. 없으면 78. 41번. 원가 정가 문제인가? 자, 41번. 자, 원가 정가 문제는 유점 정리가 딱 틀에 정해져 있죠. 원가가 얼마냐, 정상가가 얼마냐, 그래서 실제로 판매는 얼마였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야 돼요. 원가, 물건의 재료비, 원가에다가 조금의 이익을 붙인 정상가, 그 다음에 정가대로 안 팔려서 할인하여 파는 판매가, 이 세 가지 요점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식은 이익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어느 상품의 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정가는 원가에다가 30%를 덧붙였다고 했으니까 누구의 30%야? 원가의 30%를 붙였다는 얘기야. 자, 근데 잘 안 팔려. 세일 기간 중에 1,5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 그럼 누구에서 1,500원을 빼줬다는 얘기야? 원래 정가가 있는데 정가에서 1,500원을 빼고 팔았다는 얘기야. 정가에서 1,500원을 할인 빼줬다. 그랬더니 이익금은 원가의 10% 이상의 뭐뭐 이상의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 이익이 원가의 10% 얘가 이상이 되었다. 근데 이익금 구하는 식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이익금은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서 재료비, 원가를 뺀 게 실제 이익금이야. 근데 이렇게 구한 이익금이 원가의 10%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얘의 숨겨진 식까지 썼어요. 자, 그런데 원가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네요. 원가 재료비 안 써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원가를 문자로 정해야 돼요. 얼마라고 할까요? X라고 할까요? 원가가 X1. 자, 그럼 이제 정가를 정해야죠. 정가는 원가에다가 원가의 30%를 덧붙였대. 원가가 X인데 X의 30%를 더한다. 100분의 30X를 덧붙여서 올려받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1X 더하기 100분의 30X 동명이잖아. 통분하면 100분의 100, 100분의 30, 100분의 130 X1으로 받겠다는 얘기야. 근데 약분되자. 하나. 그러면 10분의 13 X1 이걸 정상가로 정했어. 그런데 할인했대. 정상가에서 1,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 그럼 10분의 13 X1에서 1,500원을 뺀 게 할인된 가격.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 밑에다 써놓기만 하면 돼요. 이익금이 원가의 10% 이상이 됐다. 근데 이익금 구하는 식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 되는 거니까 판매가 이만큼, 그죠? 여기 옆에 놨을게요. 자, 10분의 13x-1500원 이게 실제로 판매가. 거기서 원가 x를 뺀 것이 원가 x의 10% 100분의 10 곱하기 x 이상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x. 자,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싹 다 10을 곱해도 돼요. 정수형으로 바꿔서 풉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13x 1,500원에서 10을 곱하니까 15,000. 그 다음에 x에서 10 곱하니까 10x. 여기 날라가니까 1x. x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자, 13x에서 10x 빼니까 3x. 3x에서 1x 빼니까 2x. 1,500원이 넘어가죠? 15,000원이구나. 15,000원. 그럼 x는 2로 나누면 되잖아. 2분의 15,000원. 얼마예요? 얼마야, 얘들아? 7,500원 이상. 이게 원가네요. 원가 문제는 푸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렇게 1단계, 2단계. 정리하시고 개념 원리로 갈 거예요. 자, 개념 원리 113조. 버속시하고 이제 농도 남았어요. 얘네가 다 했던 내용들이야. 버속시. 초등학교 때도 다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거리 속력 시간? 6학년 과정이 끝났으면은 저거 다 알죠. 근데 1학년 1학기 방정식 활용을 안 했어도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고, 시계의 차이는 지금 부등식에서의 차이는 얘네가 식을 세우는데 부등호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죠? 부등호로 요 차이입니다. 자, 거속식 구하는 공식 알지 얘들아? 여기서 얘네가 외워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요거요. 그지? 무당벌레 같은 걸로 니네가 외웠나? 맞니? 무당벌레요? 그죠? 무당벌레로 외우죠. 자, 그래서 공식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야? 못 외웠어? 아, 무당벌레로 안 외웠어? 아니, 이런 모양으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더만. 이렇게. 아니야? 위에가 뭐야, 얘들아? 위에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아무거나 써도 되죠? 속력, 시간.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뭐예요? 거리요. 속력분의 거리가 뭐예요? 시간이요. 시간분의 거리가 뭐예요? 속력 구하는 공식이요.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 항상 위에 거리가 있어요. 이게 분자예요. 그죠? 자, 요거. 근데 니네가 이 기본 공식은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문을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114쪽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요. 아, 2번 할게요. 2번 말고요. 2번이 버속시 문제고,
그걸로 할게요. 자, 요점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런 표로 안 해도 돼요. 자, 올라갈 때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의 속력이 다르고 내려올 때의 속력이 달라. 시속이 1시간당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표시해요. 화살표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올라갈 때의 속력, 시속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2km/시. 1시간에 2km씩 움직일 수 있다. 그럼 2시간 가면 4km, 3시간 가면 6km를 움직일 수 있는 속력이라는 얘기야. 내려올 때는 속력이 4km/시, 4km/시, 1시간당 4km씩 움직일 수 있는 빠르게로 내려온다. 자,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3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식은 이거네요. 등산 시간이 몇 시간 이내에 3시간 이하. 이게 식이 되겠네요, 나중에. 자, 그때 마치려고 한다.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냐? 갈 때, 올 때의 거리가 최대 몇 킬로까지 갔다 올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그럼 올라간 거리를 묻는 겁니다. X 킬로미터. 근데 같은 공간을 같은 길을 따라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내려올 때도 거리는 똑같이 X 킬로미터야. 요점 정리 끝났어요. 근데 시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 올라갈 때의 속력과 거리를 지금 요점 정리했잖아요. 문제를 읽으면서 나온 걸 다 쓴 거예요. 근데 뭔가 빠졌어. 거속시 3개는 한 세트야. 3개 중에 2가지가 나오면 나머지 1개는 니네가 구해야 돼요. 속력하고 거리가 나왔으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니네가 구해야죠. 시간 구하는 공식은 뭐분의 뭐니까? 거리분의 속력분의 거리. 그럼 속력 2분의 x, 2분의 x 시간. 그럼 내려올 때도 속력과 거리가 요점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다시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시간. 요점 정리 됐네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니네가 실제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등산 시간을 3시간 이내 여기에서 부등호가 사용됐죠. 근데 등산 시간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의 합이 총 등산 시간이잖아. 이게 3시간 이내야 라는 뜻이네요. 그럼 니네가 요점 정리해놓은 거 여기다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뭐라고 써놨어요? 2분의 x요. 내려갈 때 걸린 시간 뭐라고 써놨어요? 4분의 x요. 그들을 합쳐서 3시간 이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 푸는 거네요. 부등식 나왔죠. 이해갔어요? 자, 그럼 정수형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2분의와 4분의 양변을 4를 곱해서 정수 스타일로 고쳐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분의 4 약분하면 2x, 4분의 4는 날라가니까 x, 3, 4, 12, 3x가 12, x는 4, x가 뭐지? 미지수 킬로미터, 4km 이내면 갔다 왔다 3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요 얘기죠. 이해가요?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요점 정리고요. 이게 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리해. 자, 그 다음에요. 농도 문제 해볼게요. 3번 예시문 가지고요.
지금 버속시 문제 유형 하나, 농도 문제 유형 하나 해보고요. 너희들이 다 풀 거예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이제 부등식과 1차 방정식의 활용. 각 활용에서 농도 문제는 뭐만 잘 그리면 되냐면 농도라는 얘기는 퍼센트, 짠 정도, 단 정도, 아니면 무엇이 섞여서 몇 프로에 해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농도 문제거든요. 농도 문제는 항상 컵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컵 그림. 컵 그림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야. 요점 정리를 코 그런다는 얘기야. 위에다가 농도 몇 퍼센트인지 체크하고 밑에다가 전체 무게를 그람수로 밑에다가 표시해서 이 안에 이 정도 농도를 만드는 짠 물질 내지는 달달한 물질의 양만을 뽑아내는 공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읽으면서 컷만 그리면 돼. 농도 문제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되게 쉬운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첫 번째 문제 1번 4%의 소금물이 있다. 자, 퍼센트라는 게 농도잖아요. 4%의 짠 느낌을 주는 소금물 전체 양이 300g짜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킨대. 여기서 누군가를 증발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빼는 거예요. 근데 증발하는 수증기 있잖아. 니네가 소금물을 막 끓여. 그럼 거기에 수증기가 증발해서 사라지잖아. 증발하고 있는 물을 딱 찍어 먹어봐. 짜 안 짜? 안 짜요. 수증기라는 건 순수한 물기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밑에 소금이 남게 돼요. 그래서 증발하고 있는 물의 농도는 맹물이 없어지는 거니까 0%짜리가 증발하는 거야. 없어진 양은 몇 g이야? 그걸 구해야 되니까 얘를 xg이라고 할게. 없어진 물의 양. 그렇게 증발했더니 처음에 4%에 해당하는 애였는데 농도가 몇 프로로 바뀐다? 6%짜리 농도로 바뀌어. 더 짜져. 왜? 물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여기 전체 무게는 어떻게 돼? 컵 그림 안에 요점 정리가 있어요. 원래 300g이었는데 수증기 xg이 증발해서 사라졌어. 그럼 남은 물의 양은 총 양은 얼마야? 300 마이너스 xg이 남겠지. 끝. 이게 요점이야. 그리고 식은 뭘 쓰냐면 원래 각 컵 안에 요점 정리를 컵으로 한다 그랬어. 각 컵 안에 있어야 할 이 정도 농도를 주는 물질은 여기서 짠 소금이야. 그래서 이 컵 안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에서 날아간 소금의 양을 빼면 남아있는 소금의 양이야. 항상 식은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소금물 전체가 400g짜리가 있어. 전체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양이 400g이야. 근데 그 중에 농도계로 쟀더니 그게 짠 정도가 20%야. 그럼 이 20% 안에 20%가 되기 위해서 400g 중에서 실제로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20%에 해당하는 짠 정도. 근데 퍼센트는 기준이 100%. 그럼 100% 중에 20%에 해당해. 전체 무게 400g 중에 이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약분 때리고 약분 때리니까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은 80g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점 정리는 컵 그림으로 하고 항상 식은 소금의 얘기를 하던 말든 그 각각의 컵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니야. 뭐라고 했냐면 자, 얘랑 얘를 섞었더니 6% 이상이라고 그랬어. 얘를 증발시켰더니 6% 이상이 된다. 그럼 등호가 아니라 여기 부등식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컵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 중에 4% 곱하기 300g의 양 중에 그 다음에 날아가고 있는 물 속에 있는 소금을 찍어 먹으면 아무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소금이 없어. 근데 형식적으로 똑같은 공식을 쓰기 위한 거야. 100% 중에 맹물이 날아가니까 맹물의 농도는 0% 곱하기 x. 야, 0 곱하기 x 해봤자 0이잖아. 형식적으로 쓰는 거야. 얘가 100% 중에 6% 300 마이너스 x. 이게 2, 3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식은 딱 요거 하나로
공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차분하게 읽고 요점만 잘 정리하면 돼요. 자, 근데 소금물 문제는 백분해가 약분이 되는 덩어리도 있고 약분이 안 되는 일부 찌끄레기가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문제를 풀기 전에 백분해를 없애고 시작을 합니다. 정수로 바꾼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럼 여기 있는 백분해, 여기 있는 백분해, 여기 있는 백분해 없어지죠? 그래서 43, 1200,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63, 1800, 마이너스 6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x가 1800에서 1200을 빼니까 600. 그러므로 x는 100 이상, 100g 이상이 증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농도 문제는 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컵그리 요점점 끝. 항상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요점 정리를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딱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자, 위에 있는 1번도 해주시고요. 뒤에 거 다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일단 위에 3번 정리한 다음에 1번 문제 해주세요. 1번. 자, 1번 해주시고 그 뒤에 거 계속 하세요. 이거 숙제 끝까지 다 나갈 거야. 거의. 원리는 연습은 지금 농도 문제는 어숙 씨는 예시문 많이 안 풀어봤는데 꼼꼼하게 위에 박스를 보시면서 해가지고 오시고 안 되는 거 목요일날 같이 질문할게요.